31년 경력의 건설 관계자가 우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 철근을 빼먹거나 잘못 설치하는 일이 적지 않게 목격된다고 합니다. 저기 철근 밑에 보이는 비닐하고 저게 밑바닥을 편편하게 잘 쳐놓고 위에다가 타설을 이제 부어야 되는데 틈이 뜨다 보면은 여기가 거의 균열이 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올라오다 끊겼다는 거죠. 뭐 갈라짐이 생길 수도 있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지상 올라가게 되면 지상 1층, 2층부터 거기는 거의 한 80%가 그 동남아 외국인들이 하고 있죠. 거의 다 한국말을 몰라요. 모르는데 기능도를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일한 공간하고 베트남 동남아 쪽 이주 노동자들이 일한 구간하고 끝나면은 여기는 다시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실 시공은 소통이 안 되는데.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 올여름 공사가 중단된 이곳에선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보와 보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겠죠. 그럼 그럴 때는 이것을 보강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현장. 작업 도중 바닥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싸고 빠르게를 외치는 업계의 관행으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경력자들은 이제 이 정도를 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기술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싼 인건비, 최저 입찰자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광주 붕괴 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그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요. 28만 원짜리 공사가 하도급의 하도급, 하도의 하도를 계속 낳다 보니까 4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 단가가 내려오면 최저로 아껴서 인건비를 전략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서 내국인들보다 외국인들, 기능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 원청에서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단가가 떨어지면서 숙련공의 자리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부산의 한 건설 현장. 1,200여 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건축설비 명장 박진관 씨. 현장을 감독하며 안전 문제를 점검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 이렇게 좀 간격을 둬가지고 콘크리트가 다 좀 뭡니까 이 파이프 사이사이에 들어가도록 안 그러면 다음에 그 층간 소음이 생기거든요. 사람의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분야. 하지만 숙련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많은 파이프를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다 보니까 배관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젊은 우리 기능인들이 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철저히 저희들이 감리들이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아주 철저하게 지금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부족한 인력은 연평균 16만 명. 내국인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도 오늘 임금이 높다 보니까 중국인은 안 쓰고 그나마 조금 임금비가 싼 베트남 사람들이 쭉 올라가지 않죠. 철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 분당에 사실 여기 깜빡 보면 이제 중국말, 네. 그다음에 베트남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네. 지금 이제 베트남어로 적어놨잖아요.
3개 국어로 적어놓은 안내문. 곳곳에 외국어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숙련공이 고령화되는 상황.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이라도 길러야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거 지금 배관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해보고 공구리 짚으잖아요. 물 샌다 이면 단단히 깨내야 돼요. 근데 우리 부실이 생기는 거. 이제 저는 62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가 끊기 부리면은 이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공사 하나 끝나고 끝나버려요. 일회성이니까 이런 시공을 갖다가 아주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데 이 제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숙련공 소멸의 위기. 특히 우려스러운 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입니다. 한때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진주의 상평 산업단지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계시죠? 농기계 그긴데 이제 뭐 뽀뽀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소재인 거예요. 그다음 또 요거가 MC 머시시트 가공이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되면은 또 요래 가지고 또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다른 거하고 또 분길이. 직원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고 형제가 단둘이서 작업하는 공장. 경기마저 나빠지면서 업체들의 규모가 갈수록 영세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 몇 분 정도? 저는 이제 직원 하나에 2명입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제가 젊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 밑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외국인이지. 작은 업체들에겐 늘어나는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아내와 단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사부님이랑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왜 따로 직원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또 이제 이게 좀 숙련된 기술이 의해요. 네. 이런 기계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숙련이 안 되면 못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구하기 힘들어요. 그 패드도 만지고 막 기계 오퍼레이터 좀 하려고 그러면 한 400~500원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데는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둘이서 힘들어도 둘이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김병선 씨. 은퇴를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장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걸 다 혼자 그러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뭐 이거 안 배울 거라고 네, 아드님한테 좀 이렇게 해봐라 권유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있지요. 예. 요즘에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수작업으로 이게 하는 게 사실 무게도 있고 무겁고 힘이 많이 들지요. 그게 됐습니다. 또.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현장. 제조업 경쟁력이 위태롭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기계 금속 단지. 물레동 골목에는 기초 공정에 특화된 기술 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나이 58살. 미래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하는 양반이 60 이제 다 됐어. 그 사람이 막내야. 없어요. 50대도 없어.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 친구도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뭐 R&D 뭐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지고 뭘 하려면 금액이 엄청 상승이 돼야 되겠죠. 거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다 공장이었어요, 여기도. 아, 여기? 네, 여기도 다 나갔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때 2,500곳이 넘었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제조업 공장. 대한민국은 지금 숙련공 소멸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뿌리 산업 자체에 대한 퇴보 내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뭐 국가 산업 자체가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중이니까. 제조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언제 있었느냐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없어져 버릴 그럴 위기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공장이 아마 한 5년 내내 다 왔으니까